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시의 빚이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시내버스 보존과 도시철도 건설 같은 굵직한 사업비 부담이 더해져서라는데 빚을 인해서 버티는 구조를 끝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소식 주현정 기자입니다. 광주시 지방채 규모가 5년 만에 2배 늘어 2조 7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총 예산 대비 채무 비율 23.10%,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높습니다. 광주시민 1인당 147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입니다. 광주시는 착한 채무라는 입장입니다. 사회복지와 교육, 보건, 대중교통, 공공행정에 이르기까지 공적 영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종 현안 사업과 도시 기반 시설 확충,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재정적 한계로 인해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모두 충족시켜주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하지만 예산 결산 심의에 나선 광주시의회는 광주시 재정관리가 위기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살림을 운영하는 능력과 쓸 곳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권한인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 모두 갈수록 악화되는 추세라는 겁니다. 더욱이 광주시가 매년 고정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비용만 어림잡아 9,200억 원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채 감당은 물론 시내버스 업체의 적자를 보존해주는 준공영제로만 1,400억 원, 도시철도 1호선 적자와 2호선 건설비 등 모두 시민 혈세로 끌어안는 구조입니다. 빚이 급격히 느는 구조에서 빚내서 버티기는 재정 폭탄 돌리기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빚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수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주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래를 담보로 한 위험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악화될 재정 여건, 단순한 지출 통계를 넘어 재정 체질 자체를 바꾸는 구조 개혁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일본의 강제징용 사과를 요구하며 투쟁했던 고 이금주 여사를 비롯해 수많은 어린 소녀들의 한이 서린 광주 가네다 방적 공장까지 광주에도 일제강점기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지역의 일제강제 동원 역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운영했던 광주 가네보 방적 공장의 모습입니다. 10살, 12살 소녀들이 끌려와 하루 12시간씩 배 짜는 곳에서 일해야 했습니다. 그 어린 것이 잠 못 자고 일주일 동안 있어야 얼마나 잠이 오겠어요. 야간 이럴 때게. 한 군데만 틀리면 불에다가 혼나요. 해방 이후 이 공장은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으로 바뀌었고 쇼핑몰 공사를 앞둔 지금은 겨우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광복 80주년 해를 맞아 광주시 의회에서 지역의 식민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할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참여자들은 하나같이 광주의 역사관을 만들어서 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일본과의 소송을 선도적으로 해온 데다 각종 소송 자료들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기 때문입니다. 보존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보존을 해서 우리 후세대들에게도 특히 참가자들은 고 이금주 여사가 일본과 소송을 벌이며 남긴 자료에 주목했습니다. 1000여 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소송 기록들은 그 자체로 중요한 역사적 자료라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후대에 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가 간직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록물, 역사적 성취, 정신적 자산은 부산의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유일하다. 고령의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의 사과도 받지 못하고 숨지는 현실 속에서 후대가 역사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승해 나가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탓에 지역 소상공인들의 한숨은 커져만 갑니다. 광주시가 공공 배달앱을 만들어 부담을 줄여보려 했지만 변변치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 수수료를 규제하는 게 답인데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진 공공 배달앱이 대안일 수밖에 없어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일 오전 점심시간을 앞두고 배달앱을 켰습니다.
광주 월산동에서 햄버거를 검색하니 광주시 공공배달앱에는 업체 11곳, 민간 배달앱에는 업체 110여 곳이 뜹니다. 10배 차이입니다. 이번엔 김밥을 검색하니 공공배달앱에서는 업체 48곳, 민간 배달앱에서는 업체 150여 곳이 나옵니다. 4배가량 차이가 납니다. 최근 4개월 동안 광주시 공공배달앱을 30회 정도 이용해봤습니다. 최소 주문 금액과 배달비, 메뉴 등을 고려하면 선택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곳 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어땠는지 소비자들이 남긴 글도 많지 않아 정보성도 떨어집니다. 지자체가 만든 공공배달앱이 여전히 미흡한 겁니다. 광주시는 2021년 앱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 앱 2개의 회원 수는 각각 약 10만 명, 11만 명입니다. 누적 주문 건수는 200만 건 가까이 됩니다. 앱 접속 수로 추산한 전국 시장 점유율을 보면 공공배달앱은 4%로 미약한 수준인데 그나마 광주에서는 그보다 4배 높습니다. 민간 배달앱 이용률이 여전히 월등한 건데 상인들에게는 앱이 떼어가는 비용이 갈수록 큰 부담입니다. 배달료 포함해서 30%에서 40%를 배달앱 민족이나 쿠팡이 측가 수수료를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음식값이나 뭐 공과금 이런 거 내고 나면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다지 많지 않아요. 아직 활성화 안 됐어요. 공공 앱이 발달해야 돼요. 문제는 민간업체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지자체가 맞서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광주시는 올해까지 5년간 12만 50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연간 10억 원인 셈입니다. 대부분 할인 쿠폰 등 소비자 유입을 위해 쓰였는데 한계는 여실합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 5% 이내 상한제 도입 등 배달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한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배달앱 수수료 규제 등과 함께 그 전까지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 배달앱 지원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국 금속노조 금호타이어지회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금호타이어 최대 주주 더블스타는 공장 정상화 논의를 방해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최근 중국 청도에서 더블스타 측과 만나 금호타이어 화재에 따른 지역민의 우려 등을 전달했지만 어떤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최대 주주의 무책임한 태도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사측과 공장 정상화 협상을 진행할 것이고 노사 간 논의된 방안을 더블스타 측이 중국 투자자들의 이익 침해를 이유로 거부한다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측은 우리 회사는 경영진 판단과 이사회 의결로 독자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며 정상화 수습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광주 전남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에는 최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전남의 장마는 다음 주 후반쯤에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양산으로 햇살을 가려도 보고 시원한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먹으며 더위를 식힙니다. 신호를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도 더위를 피하기 위해 그늘막 아래 섰습니다. 전남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까지 치솟으며 흐린 날씨에도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눈만 빼꼼히 내갖고 안 죽으려면 그래야지 돼. 그래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덥지는 않았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한 2, 3년 사이에 그렇게 굉장히 덥네요. 무더위 속 제주에서는 벌써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역대 3번째 이른 장마로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빠릅니다. 내일부터는 전남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장맛비는 아닙니다. 필리핀 동쪽 해상에 자리한 고온다습한 공기가 원인입니다. 전남과 광주에 20에서 80mm, 많게는 전남 남해안에 100mm 이상의 비를 뿌린 뒤 14일 늦은 오후부터 잦아들겠습니다. 장마는 정체전선에 의해서 비가 여러 날 이어질 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필리핀 동쪽 해상에 고온 다습한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강수대가 북상해서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15일과 16일에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베트남 해상에서 발생한 태풍 우디비 몰고 온 수증기 때문입니다. 다만 태풍 강도와 경로에 따라 강수 지역과 강수량의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남부지방의 장마는 태풍이 지나간 뒤 19일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직 변동성은 크지만 예보에 따르면 정체전선이 다음 주 후반쯤 북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전남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해마다 10%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가구를 위한 지역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데요.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운영도 문제입니다. 최다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부주산 반려동물 놀이터. 기존 화장장 부지를 활용해 3,500제곱미터 규모로 지난 2021년 조성됐습니다. 대형견과 중소형견이 분리된 놀이공간과 순환 산책로, 음수대를 비롯해 다양한 편의시설로 평일에도 놀이터를 찾는 반려인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놀이터 이용객은 늘어났지만 여름철 이용 가능 시간은 오후 7시까지. 퇴근 시간대를 고려하면 반려견과 함께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직장인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하계에는 특히나 선선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운영시간은 거의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용할 수가 없어요, 거의. 일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어가는 요즘 해가 지기도 전에 문을 닫다 보니 반려견들의 열사병 걱정에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시간은 터무니없이 적습니다. 좀 많이 더우니까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개들도 좀 힘들어하죠. 인근 무안군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지난 3월 개장한 무안의 반려동물 놀이터.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말은 오후 8시까지, 평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놀이터 한가운데 위치한 조명시설이 눈에 띄지만 정작 해가 진 시간엔 운영하지 않다 보니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전남 서부권에 위치한 공공 반려동물 놀이터는 목포와 무안 단 2곳. 목포와 무안의 반려동물 놀이터 모두 월요일에 휴장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애견 카페를 찾아야 하는 시민들의 불만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다 멘붕이에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렇게 다르게 해주시면 좀 좋은데 시대하고 군하고 그런 협조가 안 되나 봐. 지자체들은 늦은 시간까지 관리 인력을 투입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탄력 운영 등 보다 유연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요즘 매실 수확이 한창인 광양 지역에서는 농가들마다 일손 부족 때문에 고민입니다. 일부 농가들은 어렵게나마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을 데려와 일손을 메꾸고 있지만 이마저도 인건비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조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 다안면 매화마을입니다. 싱그러운 초록의 빛깔로 연근 매실을 수확하는 농민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광양의 매실 재배 농가들은 올해 이상 저온과 강한 바람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예년에 비해 20%가량 부진한 것도 걱정이지만 요즘 다른 고민까지 겹쳤습니다. 매실은 적기 수확이 최대 관건인데 요즘 농촌 고령화로 일손 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쓰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광양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80여 명에 불과해 구하기도 어렵지만 어렵사리 구한다 해도 인건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시급도 10,000원을 훌쩍 넘긴 지 오래여서 매실 출하가가 10kg에 38,000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수입 타산을 맞출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자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한 12만 원이나 한 13만 원 정도 주거든요. 그럼 한 3바구를 따야 되는데 3박스 이 가지고 인건비 줘야 되고 새 끓여줘야 되고 정심 들여야 되고 이러 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실상 없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광양시를 포함한 유관 기관 단체들까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시는 매실 수확이 마무리되는 다음 주까지 각 부서별로 나누어 매실 수확 69개 농가들에 대한 봉사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가가 고령화되고 또 일손은 너무 부족하고 해서 올해도 한 130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한 69농가밖에 지원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사단체나 다른 유관기관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일손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광양의 대표 특화 작물 매실. 올해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에 이어 수확기 인력 수급과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매실 재배 농가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